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9일 장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오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제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멈췄어요. 그래서 오전에 30분 정도 그때 매매를 하고 퇴근했을 때는 저는 가장 그게 이상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은, 자, 오늘 제가 장전에 지금은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제가 뭐 잠깐 이거를 하기 전에 타이핑을 좀 실수로 쳐져가지고 4분 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제가 장전에 7시 반쯤에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폐배터리와 그 리오프닝 그리고 재건주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이 세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해보자. 일단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고 시장에 임했고,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재건주 같은 경우엔 데모하고 현대에버다임을 매매했어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이치한불이 원래 전통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의 대장주죠. 그래서 이치한불을 매매를 했었으나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얇아서 뭐 크게 먹지도 않았고 그냥 점심값 정도 한 몇십만 원 정도만 이렇게 벌고, 현대에버다임과 데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게 이거는 제가 좀 비중을 실었었어요. 데모 같은 경우는 1억을 샀었고 현대에버다임도 1억을 샀었는데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2%씩 수익 나가지고 400까지 수익 갔다가 이게 확 떨어졌어요. 이게 조금 더 제가 좀 길게 보다가 수익금이 까먹은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 같은 경우에는 158만 원,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20만 원. 이 네온테크 같은 경우, 베셀과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이 종가 베팅 했었던 거,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올렸던 거 그것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부 수량만 들고 와서 되게 깔끔하게 오늘 같은 경우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오후부터는 아예 안 했고 오전에는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었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삼성의 폐배터리 뭐 활용 게 있었는데,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 오르기만 했죠.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나 그리고 세비캠 이렇게 올랐는데, 너무나 차트가 고점이기도 했고, 일단은 저는 처음에 제가 생각한 전략은 처음에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초가 부근에는 사볼만 했으나 바로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거 놓칠 때는 그냥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주고, 사실 폐배터리 관련주도 삼성전자가 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타이밍 늦으면은 그냥 보내주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폐배터리가 돈이 몰리는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막 금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오늘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트를 보고 낙주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꽤나 많이 힘들었을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인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저는 차트만 보고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매매를 잘 안 하지만, 저는 오로지 공부를 하고 그 재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황의 분위기에 맞게 매매를 하다 보니 이런 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일단 장이 시작하고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매매를 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주말 동안 뭐 젤렌스키도 뭐 외교적 수단으로 할 수도 있겠다 했었고, 러시아도 뭐 전쟁이 끝나고 싶지만 뭐 젤렌스키가 뭐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외교,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같은 장은 솔직히 말하면은 아마도 지수가 좀 많이 밀렸는데, 지수가 밀린 건 둘째 치고 시장의 전반적인 공포감이 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날에 지수가 밀리지 않고 아니 횡보만 해줘도 시장에 공포감이 없는 것만 확인됐으면은 재건주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크게 많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재건주 좀 길게 봤다가 베팅한 거에 비해 크게 많이 못 먹은 케이스죠. 그래서 좀 아쉬운 장이긴 했어요. 그리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실내 마스크 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기회였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먹지 못했다. 다른 거 신경 쓰느라 이때는 네. 그리고 호가도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었어요. 호가도 굉장히 얇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조금밖에 매수를 못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만 조금 애매하고 거의 나머지는 쉬었는데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매를 안 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괜히 유튜브나 뭐 다른 뭐 고수분들의 매매를 보면 굉장히 잦은 매매와 굉장히 빠릿빠릿 스캘핑하는 매매 그런 걸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추천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돈을 많이 까먹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매매 횟수는 최대한 줄이라고 항상 늘 말해요. 저 또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그래서 특히 이런 장, 특히 오늘 같은 장은 정말로 매매 횟수가 많으면은 돈을 까먹기 굉장히 쉬운 장이었어요. 특히 고점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트 플레이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리뷰는 여기까지 짧게 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